8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책의 15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배우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에서 첫 번째 꼭지인 진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만은 않습니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과정 내용과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의 157쪽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교육의 원리와 학습의 원리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원리는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옳게 행동해야 되라는 것이 교육의 원리라고 한다면, 학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자 해도 그것이 학생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인가는 교사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습을 어떻게 학생들이 하게 되는가, 그 학습의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은 알게 된다는 인식과정 전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학습 심리학의 경계 내에서 학습을 읽어드리면 학습은 유기체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전부를 걷는 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박사가 2005년에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학습자가 주변 환경에 참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가에 따라서 학습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교사가 학교가 가르치고자 했을 때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그 실제 배우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늘 강조했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2월 달에 다음 연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데요. 새학기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저는 늘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교육과정이다. 그렇겠죠. 도덕시간에 아무리 올바른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더라도 집에서 부모님이나 또는 주위의 어른이나 또는 학교에서 본인이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그 배움의 내용은 학생에게 학습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통합, 융합 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해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면, 이론이 실제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삶은 삶과 전혀 연결되지 못할 것이고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암과 삶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구현해야 한다. 네, 바로 위에서 말한 그 통합교육과정과 융합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합과 융합을 통해서 암과 삶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특히 중등 교과에서 어려운 점은 초등과 다르게 중등은 교과가 다 분절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과 삶이 분절되기가 훨씬 더 초등보다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교과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핵융합의 과정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 핵융합의 과정만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예를 든다면 핵폭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데 한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로 인해서 일본이 받았던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 상황이라든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체르노빌 사건이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빼고서
핵융합의 원리만 가르치고 핵개발의 원리만 가르친다면 이것은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되기 힘듭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유연한 교육과정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으려면은 교육과정이 연초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1년의 과정을 다 포괄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작년 말에 정말 너무나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계엄령, 그로 인해서 쭉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 이런 사태들이 학생들의 삶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근데 그것을 교육과정에 처음부터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육과정 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계기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그런 사회적인 유연함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과에서 독서 수업을 교육과정에다가 계획에다 넣게 되죠. 그렇다면 독서의 책을 정할 때 무슨 책을 정해서 A, B, C, D 책을 읽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독서 교육을 1년에 4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1년에 4번의 독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책은 그때그때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장 좋은 책을 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최대한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교육과정을 유연한 방법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제가 강조한 것은 학습자 주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사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할 폭이 자율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학습 방법이라든가 또는 학습적인 그런 평가 부분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과라든가 또는 사회과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주제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후 문제가 심각한데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기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준다면 그 과제를 구성할 때 학생들에게 좀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거죠. 어떤 주제를 해볼래? 라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탐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발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은 자기 학습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강조했던 5가지 원칙은 학생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교육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두 번째는 교과 통합, 융합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해서 학생들이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세 번째는 암과 삶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구현해야 한다. 네 번째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학습자 주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5가지 내용을 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짠다면 훨씬 더 학생들이 단순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 학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생들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교 교육 환경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교 교육 환경이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 환경, 그것도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교육과정의 대원칙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즉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고 학생들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배움에는 좋은 학습과 나쁜 학습이 있다. 즉 학습한다는 것은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습득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지식이든 안 좋은 지식이든 그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학습 과정이 좋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될 테고, 좋은 학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의 삶과 연계된 그런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의 모든 것은 교육과정이다, 도입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